여기 공항도 되게 자연 친화적인데 공항 같지가 않지 않아? 길이? 지금 일본 미야코지마라는 섬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키나와에 갔었는데 여기는 미야코지마는 오키나와보다 조금 더 남쪽에 위치한 작은 시골 섬이에요. 작년에 제가 오키나와에 갔을 때도 다이빙 여행을 했었거든요. 프리다이빙 스팟 돌아다니면서 예쁜 바닷속 구경하고 다이빙 투어를 했었는데 이번에 미야코지마에서도 예쁜 바닷속 찾아다니면서 다이빙 투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키나와에서 유명한 게 코코넛 크랩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야생에 어디 숲속에 들어가면은 코코넛 크랩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제가 오키나와에서 진짜 정글까지 들어가가지고 코코넛 크랩을 찾아다녔었는데 그때 아쉽게 코코넛 크랩을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이번에 한 번 더 코코넛 크랩 만나러 야간에 정글로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코코넛 크랩 만날 수 있을지 기대 한번 해주세요. 여기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거의 2분 거리에 이렇게 렌트카를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렌트 빌렸는데 13,000엔, 그러니까 한화로 한 12만원 13만원 정도 3일 동안 렌트를 빌렸습니다. 에이 귀여워 귀여워. 또 일본은 박스카가 유명하잖아요. 귀여운 아주 박스카 하나 빌렸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조금 더 큰 박스카였거든요. 조금 더 귀엽네. 오, 핸들 우측에 있으니까 지금 왼쪽으로 달리는 거 맞나? 우측으로 달려야 되나? Can I sit inside? 차만 아니면 맥주 한잔 먹어야 되는데. 새우도 우리나라 그냥 맛살 새우가 아닌데? 지금도 엄청 맛있다. 일본은 열대 생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독 있는 생물들이 되게 많대요. 바다뱀이랑 해파리랑. 와, 10포인트 미쳤습니다. 와, 진짜 너무 이뻐. 동굴 봐. 와, 어떻게 이런 동굴이 있냐고. 여기가 원래 재작년까지만 해도 공사하지 않았던 그런 구역인데 작년 6월부터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암석이 떨어져서 그런가. 와, 미쳤어 미쳤어. 야, 우측도 여기 수심이 진짜 얕아가지고 지금 어린아이들도 다 저렇게 들어가서 놀고 있어요. 안쪽에는 산호들이랑 물고기들이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수심이 얕고 그래서 가족들이 놀기 좋고 스노클링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지만은 저는 좀 이제 다이버 기질이 있기 때문에 좀 깊고 수중 속에 볼 게 많은 포인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지 않고 수심이 깊고 산호나 물고기들, 거북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서 들어갈 겁니다. 가족끼리 오시는 분들은 스나야마 찾아서 구경해 보시길 바랄게요. 물에 안 들어가더라도 경관이 미쳤습니다. 여기 메고 있는 가방이 핀백이거든요. 프리다이빙 핀백인데 이런 가방 하나 있으면은 다이버 2명 용품, 롱핀 2개랑 수트, 마스크, 오리발, 물놀이 용품들까지 핀백 하나면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핀백 하나 있으시면은 여행 다닐 때 정말 좋습니다. 노터치 코랄, 산호를 터치하지 말랍니다. 지금 온 곳은 나카노지마 비치라는 곳인데 비치 바라보고 좌측이 수직 절벽에 있는 포인트래요.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수심 깊은 구간이 나오고 비치 전반으로 동남아들 물고기랑 니모들이 많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여기 텐트하고 샤워 텐트하고 쳐져 있습니다. 야영을 하셨나봐요. 야, 여기 좋네. 여기다가 자리 잡고 입수 준비하면 되겠구만. 미야코지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대만에서 동쪽으로 400km 떨어진 오히려 대만 바다와 가까운 일본의 작은 시골 섬이자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는 열대어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아주 예쁜 동남아의 일본 바다입니다. 지금 들어온 곳은 나카노지마 해변이라는 곳인데 정말 물고기들이 허리 수심부터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녀석들은 파란색의 아주 예쁜 빛을 띠는 파랑돔이라는 녀석입니다. 파랑돔을 지나니 그 앞으로 제가 오키나와 푸른 동굴에서도 많이 보았던 시저테일 서전 검은 줄 꼬리돔이 어서오라고 저를 반겨줍니다. 들어오자마자 예쁜 물고기들을 여러 마리 구경을 하고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맹독을 가졌다는 좁은띠 바다뱀을 만납니다. 이 좁은띠 큰 바다뱀은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진 녀석이지만 공격성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녀석의 모습을 촬영을 한번 해보고 수심이 더 깊은 곳으로 점점 나아가 봅니다. 현재 수심은 약 5m 구간까지 연안에서 멀리 나오니 수중속이 점점 더 예뻐지기 시작하는데 바닥으로 해안 근처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큰 산호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리발을 차고 해변에서 약 50m가량 계속해서 피닝을 해서 앞으로 나와봤는데요. 비치에서 나왔는데 밑에 완전 장관입니다. 장관. 와, 밑에 장관이에요. 장관. 수면 아래로 아주 큼지막한 산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거북이도 한 마리 보이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면 아래의 바닥으로 잠수를 한번 해봅니다. 물고기가 있는 스팟을 찾아보면서
폐에 숨을 가득 채우고 스노클을 빼며 잠수를 쭉 아래로 해보는데요. 우리나라였으면 수온이 낮아 오돌오돌 떨면서 잠수를 했을 텐데 미야코지마의 바다는 정말 수온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오히려 수면 위에 있으면 물이 너무 따뜻해서 어깨가 익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바닥까지 내려와 물고기들을 이곳저곳 살펴보는데 그 앞으로 정말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눈앞에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나 장관이던지 정말 수족관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숨을 채우러 위로 한번 상승해 봅니다. 한 번 더 근처 바다를 돌아보고 있는데 아래로 바위들 옆으로 작지만 절벽들이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바닥까지 다다라서 카메라를 앞으로 한번 돌려보는데 바위 아래로 자그마한 물고기들이 몸을 숨기고 돌틈 사이사이로 많이 보였습니다. 수심이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 다이빙 컴퓨터를 바닥에 갖다 대보면서 수심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야코지마는 만만한 지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포인트가 대부분이거든요. 저처럼 프리다이빙을 하시거나 수심이 얕은 곳보다는 깊은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카노지마 비치 정말 추천드립니다. 바닷속을 한참을 구경을 하고 이제 숨을 채우러 위로 상승을 해봅니다. 폐에 부족한 공기를 채우고 컴퓨터에 찍힌 수심을 확인하니 딱 6m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 좋은데? 현재 포인트 탐사 마치고 왔습니다. 와, 엄청 멋있어요. 조금 멀리 나가니까 수심이 확 깊어지면서 안에 산호들도 엄청 많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온 포인트는 아라구스쿠 비치라는 곳인데, 야, 여기 미야코지마는 비치 들어가는 입구가 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여기는 거북이를 볼 수 있는 포인트래요. 편으로는 거북이 포인트고요, 우측으로는 산호들이 많은 포인트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놀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수심이 얕아가지고 애기들이 놀기가 굉장히 좋아요. 거북이 한번 찾아볼게요. 야, 미야코지마도 캠핑 엄청 많이 하네. 곳곳에 텐트들 엄청 많아. 허리 수심이에요. 완전 허벅지 수심인데 지금 여기 물고기도 안에 여러 보이고 어린이들 놀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수심이 얕은 곳에 거북이가 있다니까 거북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첫 번째 포인트 나카노지마 비치 구경을 마치고 이번에는 아라구스쿠 비치라는 곳에 왔는데요. 나카노지마 비치가 수심이 꽤 깊어 다이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인트라면 여기 아라구스쿠 비치는 수심이 아주 얕지만 거북이를 함께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수심이 무릎 수심밖에 안 되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귀여운 쥐치가 저에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니 이렇게 멋진 물고기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포인트였습니다. 와, 밑에 산호 있습니다. 산호. 제가 방금도 쪼그려 앉아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다 일어나 버리면은 햇빛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어깨가 정말 금세 익어버리더라고요. 너무 뜨거운 태양을 피해 물속에 몸을 담그고 제가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수심이 얕은데도 예쁜 산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산호들을 진처 삼아 몸을 숨기고 있는 이 아주 작은 관상어 같은 물고기들이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던지 수족관이 정말 따로 없더라고요. 저도 이 예쁜 물고기들과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 수심이 얕은 곳에서 산호 옆으로 조심히 다가가 보는데요. 정말 수심이 얼마나 얕던지 같이 카메라에 한번 담겨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폐에 공기를 채우고 있으니 몸이 자꾸 뜨길래 호흡을 물 밖으로 내뿜고 물고기 옆에 열심히 포즈를 한번 취해보지만 녀석들이 저를 피해서 산호들 사이사이로 재빠르게 숨어버리더라고요. 눈으로만 담아도 너무너무 예쁜 바닷속이었습니다. 거북이 어딨어? 계속 찾고 있는데 옆에 한국 분들 두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거북이 찾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거북이 없나 봐요 그랬는데 거북이 저기 있다고. 그래서 지금 거북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마 저기에 거북이가 있나 봅니다. 한국인 분들이 거북이 포인트를 알려주셨어요. 말씀해주신 곳으로 오니까 정말 예쁜 거북이가 물속으로 바로 보이더라고요. 옆으로 어린아이가 걷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이렇게 귀여운 어린아이에게도 허리밖에 오지 않는 수심인데 이렇게 얕은 곳에 거북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만과 오키나와에서도 얕은 곳 깊은 곳 다 돌아다니면서 프리다이빙 투어를 해봤었는데요. 깊은 곳에서도 거북이를 본 적이 있지만 오히려 얕은 곳에 거북이가 훨씬 많이 서식을 하더라고요. 여기 동남아 바다에 오시면 거북이를 보러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거북이 포인트를 찾으실 때는 굳이 깊은 곳을 가지 않으셔도 같은 곳에서도 거북이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근처에 또 다른 거북이가 한 마리가 보이길래 이번에는 몸속에 들어있던 공기를 모두 빼내고 거북이 옆으로 잠수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이렇게 물속에 거북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한 10대 명씩 모여서 거북이를 구경했을 텐데 여기는 이렇게 거북이와 커플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리 수심이거든요. 완전히 허벅지 수심.
수심이 이렇게 얕은 곳에 거북이가 있다니 정말 가족끼리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수심 얕은 구역이 짧게 있는 게 아니었고요. 정말 엄청 넓은 비치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수심이 얕은 구역이 있더라고요. 멀리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저런 데 가면은 그냥 저 사람이 지금 거북이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열댓 명씩 모여있지 않아도 한 명, 두 명, 세 명씩만 군데군데 있는 데를 찾아보시면은 거북이들을 구경하고 있으니까요. 와, 여기는 지형이 진짜 완전 다 여기 정글이에요, 정글. 여기 사이사이가 완전 코코넛클랩 서식지입니다. 와, 완전 밀림이다, 밀림. 여기는 YY 비치라는 곳이에요. 동쪽부터 남쪽까지 해안도로 따라가지고 계속 돌아봤는데 이쪽은 다 수심이 얕습니다. 수심이 얕은 지역이 대부분이고 여기가 그나마 어른들이 좀 놀기에 좋을 것 같아서 이쪽 포인트로 찾았고, 아이들이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동쪽이나 남쪽 어느 비치든 굉장히 놀기가 좋아요. 그리고 거북이들이 대부분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거북이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수심 깊은 곳까지 가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야코지마 바닷속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포인트를 찾아다니면서 공항에 있는 이라부섬부터 미야코섬 동쪽부터 남쪽까지 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쭉 계속 달려봤는데요. 이 미야코섬 동남쪽은 대부분 수심이 굉장히 얕더라고요. 아까 보셨던 아라구스크 비치처럼 수심이 얕은 지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들어온 YY 비치 근처도 수심이 얕은 지형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는 그나마 수심이 꽤 나오는 포인트더라고요. 지체하지 않고 바닷속으로 바로 들어오니 방파제 옆으로 큼지막한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 멀리 열대바다를 상징하는 예쁜 기대돔이 앞으로 보입니다. 기대돔을 따라 계속해서 앞으로 쭉 나가보는데 역시나 여기는 수심이 꽤 깊더라고요. 점수를 한 상태에서 다이빙 컴퓨터에 찍힌 수심을 한번 체크해보는데 수심은 4.5m, 바닥까지 내려가면은 한 6m 정도 찍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관광지 같은 경우면 자국민보다는 외국인들이 훨씬 많아야 하는데 여기 미야코지마에 놀러온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인이더라고요. 우리가 제주도를 놀러가는 것처럼 미야코지마도 일본 본토에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휴양지를 찾듯 여행하러 오는 섬이었습니다. 바다까지 쭉 잠수를 해서 물고기들을 이곳저곳 살펴보는데 방금까지만 해도 많았던 물고기들이 꼭 이렇게 카메라에 찍으려고만 하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 멀리 물고기가 한 마리 보이길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고기 곁으로 피닝을 해서 나아가 봅니다. 제 앞으로 한 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쌩 하고 지나가길래 저도 이제 숨이 부족해 수면 위로 숨을 채우러 위로 상승을 합니다. 다이버들은 딱 펀다이빙 하기 좋은 수심이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물고기들을 구경하며 바닷속을 누비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심이 꽤 깊은 곳에서 거북이가 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와, 정말 거북이가 얼마나 많으면 이런 야생 거북이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가 있는지. 이 포인트는 사람도 거의 없는 작은 비치 포인트였거든요. 이곳에서 아주 귀여운 야생 거북이를 직접 찾아서 만났습니다. 거북이가 너무 반가워 카메라를 제 쪽으로 돌리고 제 모습을 한번 담아보는데 거북이랑 함께 카메라에 한번 담겨보려고 했는데 조류가 살짝 있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가버리면 거북이와 접촉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함께 셀카를 찍는 거는 거북이랑 부딪힐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거북이의 모습만 카메라에 한번 다시 담아봤습니다. 한 번 더 잠수를 쭉 해서 거북이 옆으로 돌아가 보는데요. 저희가 거북이를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튜브를 타고 놀러 오신 분들이 저희 옆으로 와서 거북이들을 같이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야코지마에서 거북이를 찾을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이 있는 곳을 가봐라입니다. 누군가 한 자리에서 둥둥 떠 있거나 뭔가를 주시하고 있다면 거북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멋진 야생 거북이를 구경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나카노지마 비치에서 만났던 좁은 띠 큰 바다뱀이 여기에도 나타났어요. 수심이 더 깊은 곳에서 유영하는 모습을 찍고 있는데 녀석이 고개를 돌려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살짝 치고 다시 가던 길을 가길래 아주 조심스럽게 녀석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아주 맹독을 가진 무서운 녀석이라고는 하지만 공격성은 높지 않다고 하니 천만 다행입니다. 사실 저는 이 좁은 띠 바다뱀을 오키나와에서도 보고 동남아 바다에 올 때마다 만나는 것 같아요. 이제 출수하는 길인데 페트라 옆에서 아주 예쁜 니모도 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제가 모습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경계심이 얼마나 높던지 페트라 안으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대부분 동쪽이랑 남쪽이 수심이 좀 얕더라고요. 남부 지방에서는 지금 YY 비치가 수심이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 해변이었어요. 여기 안에서 지금 거북이도 보고 바다뱀도 보고 수심이 얕은 곳에 대부분 거북이들이 있더라고요. 힘들다,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짜잔, 타코야끼, 찐 일본 타코야끼입니다. 이렇게 오늘 미야코지마 다이빙 포인트 탐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편은 짠, 랜턴 쓰러 갑니다. 랜턴 들고 코코넛 크랩 잡으러 갑니다. 자.